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바로 신채은 작가의 뻐꾸기가 살아남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오늘도 책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작가 신채은. 저는 감정을 누르고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에 익숙합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되었고 그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느끼는 대로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용기를 내는 중입니다. 저의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에 담았습니다. 네, 그럼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뻐꾸기가 살아남는 법. 추락.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새이다. 먼저 부화한 뻐꾸기 새끼는 자신의 몸에 무언가가 닿는 것을 싫어하는 습성이 있어 주변 알과 새끼 새들을 밖으로 밀어낸다. 새들은 가장 생존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새끼에게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체력과 몸집이 좋은 뻐꾸기는 많은 경우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낳은 새끼가 아니라는 것을 어미새가 알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뻐꾸기 알 혹은 부화한 아기 뻐꾸기는 어미새에 의해 둥지 바깥으로 밀려 죽고 말 것이다. 뻐꾸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살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눈을 떴을 때 난 새장에 갇혀 있었다. 우람한 나무의 가장 얇은 가지에 위태롭게 매달린 커다란 새장. 단단하고 두꺼운 철사는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나는 그 속을 관통하는 원목 막대기에 겨우 중심을 잡고 앉아 있었다. 빙그르르 바람에 돌아가는 새장 아래로 보이는 건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아득히 먼 거리에 펼쳐진 광활한 밀림. 그리고 고개를 들면 폭풍우와 햇살이 반으로 갈라놓은 하늘이 보였다. 한쪽에서는 회색빛 구름이 천둥 번개를 뿌렸다. 다른 한쪽에서는 파란 하늘에 떠다니는 새하얀 뭉게구름 사이로 눈부신 빗줄기가 사르르 내리는데 바람은 점점 세차게 새장을 이리저리 치대다가 잠잠해지곤 했다. 정적을 깨고 또다시 바람이 부는 순간 무언가 묵직한 것이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 새장 안에 나만 갇힌 것이 아니라는 위안을 짓누른 건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순간적으로 철창을 확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던 시선을 천천히 옮겨 두근거리는 심장을 붙잡으며 아래를 바라봤다. 아주 커다란 씨앗이었다.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황토색 찰흙 같은 색깔에 호두같이 울퉁불퉁한 질감. 내 몸집만한 그 씨앗은 너무 무거운 나머지 바람이 불 때마다 툭툭 소리를 내며 새장을 좌우로 흔들었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마다 씨앗은 빠르게 새장의 끝과 끝을 향해 달렸다. 새장을 부여잡은 얇은 가지가 더 이상의 충격을 버티지 못할 것만 같았다. 난 겨우 막대기에 몸을 의지한 채 씨앗을 새장 밖으로 밀어버려야겠다고 다짐했다. 새장의 문은 새장 밑바닥에 위치해 있었다. 난 부들거리는 손으로 철창을 잡고 사다리를 타듯이 내려와 새장 바닥에 도착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씨앗이 매서운 속도로 나에게 굴러왔다. 새장 문이 바닥 한가운데 있으니 그럴 만도 했지. 그렇다고 씨앗을 마주 볼 수는 없었다. 씨앗이라고 생각했던 물체가 생각보다 너무 크고 단단해 가까이 보여서 다가올 때마다 무서움에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달려오는 씨앗에 맞지 않기 위해 요리조리 피하면서도 난 철창 문을 열 방법을 궁리했다. 그러다가 끝없이 내려가야만 닿을 듯 말 듯한 밀림을 보기라도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 어쩔 줄을 몰랐다. 새장문을 열어 씨앗을 떨어뜨리고 싶으면서도 새장문을 열다가 내가 떨어질까 두려웠다. 그렇다고 씨앗을 내버려 둔다면 이대로 저 밀림 속으로 떨어지고 말 거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음을 기다리겠지.
커다랗고 무거운 철문을 힘껏 들어 올렸다. 내 몸만한 문을 든 바로 그때 바람이 훅 불며 씨앗이 빠져나갔다. 온 힘을 다해 철문을 밀어 잠그고 숨을 골랐다. 그러다 문득 아래를 쳐다본 그때 나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다. 어렴풋이 보인 씨앗이 몸을 웅크린 사람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 본 거라고 끝없이 되뇌어 보아도 그 씨앗은 사실 사람이었고 난 그 사람을 높고 높은 나무 위에서 떨어뜨린 것이었다. 그럼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인 거야? 절망감과 두려움 속에서 난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질문에 누군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렸다. 내가 살려내야만 해. 내 두 눈으로 살았다는 걸 확인해야만 해. 난 철문을 열고 허공에 뛰어들었다. 숨을 꼭 참고 두근거리는 심장이 위로 들어 올려지는 느낌을 참았다. 밀림이 저 멀리 보이자 본능적으로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예상대로 기다랗고 얇은 나뭇가지 사이를 비집고 내려가니 내 몸뚱어리가 이리저리 치이고 긁혀 성한 곳이 없게 되었다. 나는 몸을 둥그렇게 만 채로 분홍빛 꽃잎과 마른 잎사귀 더미 위에 떨어졌다. 내가 날 죽이려고 했어. 어디선가 흘러나온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비틀비틀하며 바닥에 깔린 마른 낙엽을 누르고 수풀을 지나며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떨어진 충격으로 움직이지 못한 채 나는 다가오는 압박감과 공포를 그저 견뎌내야만 했다. 숲을 사이로 환하게 비추는 햇빛이 눈이 부셔 그의 모습조차 볼 수 없었다. 나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고 몸을 덜덜 떨었다. 씨앗은 나를 그렇게 두고 사라졌다. 비가 후두득 떨어졌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듯 온 세상 비가 나에게만 쏟아지는 것 같았다. 노란빛 햇살이 비추고 있는 저쪽 숲이 분명 그렇게 멀지 않을 텐데 왜 비구름은 나를 차갑게 만드는 것인지, 왜 저 햇빛은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인지 모든 것을 원망했다. 피부가 창백해지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지금 눈을 감으면 그대로 죽어버릴 것만 같았다. 난 안간힘을 써서 기어 세 장이 걸린 그 큰 나무 밑으로 가 몸을 기댔다. 쿠궁, 한시도 안도할 수 없게 천둥번개가 쳤고 강한 바람이 온 숲을 맴돌았다. 움직이는 나무와 잎사귀와 꽃과 열매 모두가 하나같이 제가 감히 씨앗을 떨어뜨린 개라고 소곤거리는 것 같았다. 그럴수록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을 굽혀 얼굴을 숨겼다. 그리고는 내 머리카락이 생명의 동아줄인 것 마냥 꽉 쥐었다.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제법 어두워졌을 때가 되어서야 주변을 보기 시작했다. 달과 별이 내리는 빛만으로 앞에 있는 물체의 실루엣을 예측해야 했는데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혹시라도 씨앗이 나를 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잔뜩 쉬어 잘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진심을 다해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렇게라도 죄책감을 덜어내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이었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담한 태도로 보이는 것들을 손으로 더듬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그곳에 익숙해져 갔다. 한 가지 나를 계속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위에 걸린 새 장이 바람에 흔들려 끽끽 쇳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보아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다. 밤새 새 장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질까 두려워 큰 나무에서 점점 멀어지려고 노력했다. 나무에서 달아나려고 하면 할수록 강풍에 날아온 잎사귀에 맞고 늪에 빠지고 나뭇가지에 부딪혔다. 방향 감각을 잃어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해가 떴을 때 나는 새장에서 추락한 지점에 그대로 있었다. 밀림은 씨앗을 떨어뜨린 것에 대한 복수를 확실하게 했다. 내가 아무리 멀어져도 밀림은 나를 다시 큰 나무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그들을 떠날 수 없게 만들었다. 난 매일 다쳤고 아파했다. 지독하게 밀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차라리 나무에서 떨어질 때 죽었어야 했나. 네, 다음 파트는 죽지 않았을 때라는 작품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다음은 탈출, 또 뻐꾸기가 살아남는 법이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뻐꾸기가 살아남는 법을 담담하게 적은 작품이었는데요. 뒷부분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